학생들이 오롯이 정답으로 향할 수 있게 반갑습니다. 현재 미래탐구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 내신국어 담당하고 있는 김경민입니다. 일단 이렇게 평일 저녁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좀 아무쪼록 좀 도움되는 이야기들 준비했으니까 제가 그 나눠드린 요 앞뒤 양면짜리 종이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오늘 하는 발표의 요약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앞에 PPT 봐주시면서 설명 들어주시고 그 종이는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천천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에는 요 질문과 함께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 어머님들 자주 가시는 단골집 다들 있으시죠? 아마 이런 이유들로 가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 앞 김치찌개 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내가 가는 이 김치찌개 집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곳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 나는 전국에 있는 김치찌개 집을 가보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맛, 위치, 인테리어 이런 걸 다 떠나서 누군가가 저한테 또는 어머님들께 단골집을 왜 자주 가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정답은 그냥일 겁니다. 그냥 잘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단골집을 자주 가는 이유가 그냥인 것처럼 제가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들한테 원하는 건 너 어디가? 너 누구한테 국어 배워? 아, 김경민 선생님한테. 왜? 그냥 좋아서 라는 말이 나오는 게 참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냥이라는 답이 나오려면 음식점의 경우에는 누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손님 입장이겠죠. 손님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떠한 분위기를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그런 다양한 것들이 합쳐지면서 그냥이라는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의 입장에서,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고민해서 그것만 방학 때 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사이트에 올라가 있던 방학 계획이랑은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요 제가 드린 안내문이랑 오늘 설명의 PPT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의 입장에 제가 돼봤습니다. 학생들은 어떤 수업을 필요로 할까? 어떤 수업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총 3가지의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그 수업을 듣고 났을 때 오늘 뭘 배웠는지가 머리에 그냥 딱 정리되면 좋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내용이 머리에 잘 기억되면 좋겠다. 하지만 이 2가지 것들이 왜 필요할까요? 결국 성적입니다. 2학기 때 내가 방학 때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2학기 때 좀 더 압도적인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방학 때 하는 공부 하나하나가 2학기 내신 대비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생각을 왜 하게 되었냐면, 제가 현재 이제 우리 학원에서 이화여고랑 구로고 이렇게 2학교 내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수업은 주로 주말에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근데 이제 시험 기간 2주 전쯤에 평일에 아이들 클리닉 차 한번 불렀어요. 그럼 저는 애들이 시간 내서 클리닉을 오니까 숙제 안 한 거 풀어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클리닉에 왔으니까 클리닉에 와야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추가로 만들고 그거를 좀 연습시키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갑자기 A4 용지를 제가 쫙 나눠주고 이렇게 8등분 접게 한 다음에 키워드를 딱 칠판에 쓰게 해주고 너네 아는 거 다 적어봐 를 시켜봤어요. 사실 그거는 제가 미리 준비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제가 미리 준비할 건 종이 몇 장, 그 다음에 아이들 펜. 근데 아이들이 그걸 딱 하고 나니까 아, 내가 이걸 잘 몰랐네. 아, 쌤 제가 이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걸 좀 보강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아이들이 자기 입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백날 몇 시간 며칠을 고민해서 자료를 만드는 건 어쩌면 이건 내 만족이었을 수 있겠다. 내가 아이들에게 얘들아 나 클리닉에 이런 거 준비해 왔어를 뽐내고 싶어서 준비해 온 건 아닐까라고 하면서 아이들의 그러한 반응이 저를 참 반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트로에 이 단골집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렇게 학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학부모님들 입장입니다. 내가 애가 있다면, 내가 자식이 있다면 어떤 학원을 그냥 보낼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는 이거죠. 방학이라 학교 안 가니까 저기 침대에 퍼질러 누워있는 모습, 밤늦게 유튜브 보고 인스타 보고 있는 모습을 안 보고 싶을 것 같았어요. 즉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야 누구야 빨리 일어나서 공부 좀 해 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그냥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대로 공부를 하는 그 힘을 좀 기를 수 있는 학원이면 그냥 보낼 것 같았어요. 근데 결국 이것도 다 어디로 귀결이 될까요? 바로 성적이죠. 참 안타깝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시험 하나하나가 단순히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목표보다도 그냥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그 경험, 노력했는데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았다는 그 성취감, 또는 노력했지만 실패했을 때 그거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 그거를 연습하는 것이 이 고등학교라는 시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보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어머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학생들은 결국 내 성적이 내 노력의 척도가 되고 이 과정을 평가하는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성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 공부하는 게 바로바로 그냥 뭐 명분상 이 수업 들으면 도움 돼요, 이 수업 들으면 2학기 성적에 도움이 될 거예요 말고, 진짜 이거를 해서 내가 학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그거를 공부를 딱 하고 딱 2학기에 들어갔을 때 와, 나 방학 진짜 잘 보냈구나 라는 느낌을 들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을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성적과 직결되는 수업을 준비했고 지금부터 그거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국어교육과 영어교육을 전공을 했고요. 현재 목동과 대치에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여름방학, 고등학생이 된 이후에 처음 맞이하는 여름방학에 과연 뭘 해야 할까? 제가 뽑은 거는 크게 4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문법 선행. 어머님들 아이들이 1학기 때 시험 다 치르셨잖아요. 중간고사 때 의문 변동, 기말고사 때 문법 요소, 보통 이렇게 시험을 봤을 거고, 학교에 따라서 난이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 문법입니다. 근데 2학기가 되면 더 큰일 났어요. 1학기 때 배웠던 의문 변동, 문법 요소를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개념은 개념대로 배우고 조선시대의 문헌들에서 그 요소들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것이 이 중세 국어라는 문법 단원의 핵심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학기 중에 처음 시작하면 생각보다 체화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세 국어,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카톡 주고받는 거 보면 맞춤법이 아주 난리도 아니죠. 근데 그게 시험입니다. 다음 중 맞춤법이 올바르게 사용된 문장을 고르세요. 이게 실제 시험 발문이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 여기서 띄워야 돼? 익숙지, 익숙치, 뭐지? 편찮다, 뭐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 2개가 2학기에 가장 큰 핵심 문법 단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방학 때 하는 것은 분명히 학기가 시작됐을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2학기 이제 문학은 고전으로 갑니다. 중세 국어, 심지어 심한 학교의 경우에는 고전 시가에서 사용된 문법 요소를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고전 시가의 전체적인 흐름, 여기에서는 흐름을 왜 알아야 되냐면 고전 시가는 고대 가요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사까지 왔을 때 형식적으로 앞 형식을 이어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흐름만 알고 있어도 따로 이 형식적인 특징을 외우지 않고도 이제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작품들을 학습한다면 조금 2학기 내신에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번째, 4번째는 쉽게 말해서 모의고사 대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1등급이 10%가 됐어요. 근데 스카이 또는 의치안이라고 불리는 메디컬에 입학을 하려면 다시 한 3%에서 4% 정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10%의 1등급 친구들을 다시 한 번 더 필터링하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최저 등급과 생활기록부가 되겠죠. 그래서 그 최저 등급을 위한 모의고사 대비를 고등학교 3학년이 시작하면 이런 말 있잖아요. 국어는 땅 팔아도 성적 안 오른다. 그게 고3 때 시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비록 내신 대비를 못하더라도 이 방학 기간에 이 내신 대비가 아닌 모의고사 대비를 좀 꾸준하게 해줘야 고3이 되었을 때 조금 유리한 위치에 이제 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커리큘럼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크게 5개의 차시로 5주차 수업이고요. 일단 먼저 1주차와 2주차 때는 중세 국어를 배울 거고, 3주차, 4주차 때는 한글 맞춤법, 마지막 5주차 때는 이 방학 때 배웠던 문법을 총 정리하는 테스트와 해설을 통한 복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통은 이렇게만 하는 특강이 가장 많아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 이왕 학원 오는 김에 조금만 더 고생하자. 이게 앉는 게 힘들지 앉아서 버티는 건 이게 하다 보면 버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투 트랙으로 갑니다. 문법도 하고 문학이나 독서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 말하는 문학은 제가 특히 운문문학에 좀 포커스를 뒀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전 시가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독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재를 좀 달리 했는데 사실 독서는 제재별 독해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선생님들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글 쓰는 방법, 글 읽는 방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문예술이든 사회경제든 과학기술이든 이건 아이들이 낯설게 느끼는 정도가 다른 거지 글이 이 제재면 이렇게 특별하게 쓰여는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다양한 제재를 읽었을 때 아 공통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있구나 그거를 좀 학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비록 독서가 우리 아이들 2학기 내신에 크게 이제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이 독서 성적 올리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방학이라는 기간에 조금 더 독서에 좀 초점을 둔 학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음과 같이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이제 7월 19일 다음 주 일요일 날 개강을 하고요. 수업은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 그리고 2시부터 잠깐 잘못됐는데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수업은 총 2개고요. 제가 진도를 똑같이 맞출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이제 혹시나 뭐 늦잠을 잤다. 그럼 오후에 와도 되게. 그 다음에 우리 애는 오후에 보냈더니 이거 안 되겠다. 아침부터 좀 깨워서 보내야 되겠다. 하면 오전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동일한 수업을 하루에 2개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서 이제 시간에 맞춰서 수업을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판서 수업을 지향하는데요. 보통 선생님들께서 이제 프로젝트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뭐 빈칸 채우기식의 수업을 많이 진행하세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직접 필기하면서 내가 내 이 교재를 함께 만든다는 생각과 함께 쓰면서 또 색깔에 따라서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스스로 인지하면서 좀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서 판서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일 테스트를 봅니다. 오늘 수업 내에서 배웠던 개념 중에서 이거는 꼭 문 열고 나갈 때 너네가 머리에 남겨야 한다라는 것을 단답형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머리에 기억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은 저는 최대한 지양할 겁니다. 어차피 내신 들어가면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내신반에서 객관식 문제 엄청 풀 거예요. 근데 저는 객관식 문제는 사실상 5개의 OX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시험 같은 경우에는 OX로 시험을 보고 심지어 바르게 고치는 것까지를 채점 요소에 반영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것을 조금 부족하고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좀 알 수 있도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요 4번째는 제가 우리 어머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수업이 일요일 한 번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머리가 참 한 번 수업 들으면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돌아서면 까먹죠. 그래서 한 수요일, 화요일, 목요일, 그러니까 화, 수, 목 중에 하루를 정해놓고 아이에게 A4 용지 한 장을 쓱 들이민 다음에 자, 일요일 날 배웠던 개념을 한번 써봐라. 쓰고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색깔 다르게 해서 써서 해봐라. 선생님이 시켰다. 해서 그거를 어머님들께서 좀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찍어서 보내주면 제가 또 그거 보고 우리 애는 요 부분이 특히 좀 약하구나 라는 것을 좀 가정과 저와 함께 좀 이제 힘을 도모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도움되는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이건 실제 제 수업 판서인데요. 이제 어머님들께서 남자 선생님에 대한 편견이 약간 있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웬만한 여자 강사 선생님들도 저한테 판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실 정도로 제가 되게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저의 장점인데요. 보시면 색깔이 좀 달라요. 그래서 흰색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 내용, 요 단원에서 요건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빨간색은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안 나오면 뭐 쌤이 커피 쏘겠다 할 정도로 무조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것까지 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살이 좀 더 붙으면 간접범위지만 이럴 수도 있다 같은 거를 제가 파란색이나 노란색으로 이제 필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을 파란색 볼펜으로 쓰도록 그렇게 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문학과 독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얘기를 제일 싫어해요. 문학은 감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데요. 이거 몇 번에 이거 왜 이거야? 이런 거 같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러면
이때는 이게 답이고 저때는 저게 답이 되나? 라고 제가 되물어보거든요. 즉 오히려 문법이 독서보다 더 논리적이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작품이 나오던 어떠한 문제를 맞닥뜨리던 안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학의 전략도 필요하지만 우리 아이들 2학기 시험 범위에 들어갈 고전시가 학습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고전시가가 포함된 기출문제, 고1, 고2 기출문제, 고3 평가 문제 상관없이 그러한 것들 위주로 작품의 포인트도 정리해주면서 문제풀이 때는 이건 이렇게 풀었어야 됐다 라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제 이제 이화여고 2학년 수강생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학 때마다 제가 진행하는 이 모의고사 수업을 특히 좋아해요. 특히 문학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요. 실제로 겨울방학 때 저랑 문학 수업을 들은 이제 제 재원생들이 3월, 6월 때 자기 문학 원래 항상 문학만 틀렸는데 문학을 안 틀려서 뭐 100점 맞았다. 뭐 문법 틀려서 뭐 하나 틀렸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이제 문학을 안 틀리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만큼 굉장히 자신 있는 제가 개발한 방법이자 평가원 기출들을 쭉 봤을 때 아 이러한 클리셰가 있네 라는 것들 위주로 수업 시간에 할 거고 웬만하면 작품을 최대한 작품 해석을 지양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작품 해석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면 네 생각 내 생각 제 생각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일관된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부터 얘기해서 너네가 문제 풀기 위해선 사실 이거 어려워하지만 해석할 필요 없다. 문제에서 안 물어본다. 라는 것들처럼 실질적인 문제풀이 전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독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든 이름 붙인 독해 도구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뭐 이런 건 이런 건 이런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평가원 기출들 교육청 기출들을 쭉 봤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뒤에 이런 말이 나오고 이런 건 시험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또 저만의 자체 분석 틀을 아이들이 같이 또 필기하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또 제 방학 과제의 또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머님들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게 모의고사 공부는 양치기가 아닙니다. 방법이 똑바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냅다 문제 많이 푼다고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전략이 학습된 이후에는 양치기가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이럴 땐 저렇게 저럴 땐 저렇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푸는 아이들이 냅다 문제 많이 푼다고 모의고사 성적이 절대 안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가르쳐 줬던 것과 유사한 기출들을 과제로 내주고 아이들에게 문제 푸는 숙제를 안 내요.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시면 쭉 과제하는 거 보면 쟤는 지금 논술 수업을 듣는 거야 국어 수업을 듣는 거야 할 정도로 뭔가 제가 되게 쓰게 시킬 거예요. 문제 풀 때도 어떤 생각했어를 제가 만들어 놓은 스텝 바이 스텝의 사고를 거치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제가 다 걷어서 이제 첨삭이 필요한 경우에 제가 손첨삭 다 해서 그 다음 주에 돌려주고 그럼 우리 아이들은 그거 가지고 아 내가 이런 걸 놓쳤구나 다음번에는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걸 좀 스스로 깨닫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클리닉 때 불러가지고 너 이 문제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갔지 근데 이거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식으로 좀 보완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학부모님 입장에서 어떠한 학원을 보내면 좋겠냐라는 이제 그 슬라이드에서 꾸준한 그 공부 습관 형성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내신 때 약간 죽였었는데 다시 부활을 시킬 겁니다. 뭐냐면 오롯이 학습방이라고 해서 제 재원생들이 학원 상관없이 반 상관없이 익명으로 다 들어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각자가 정해놓은 플래너 올리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시간대마다 플래너를 딱 올리게 해놓고 나랑 지금 같은 공부를 하는 친구들 중에서 뭐야 얘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얘 뭐 10시간 11시간 공부하네 하면 나도 내일은 좀 더 잘해야지 하는 그러한 좀 스스로 상호 자극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플래너 쓰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좀 규칙적으로 공부 습관을 잡아갈 수 있는 오롯이 학습방이고요. 실제 사진입니다. 요게 이제 제가 이 방에선 어떤 걸 할 건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플래너를 쓰면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플래너를 짜자작 올려줘요. 그럼 제가 보고 얘들아 너네 플래너 보니까 이런 거 좀 잘못된 것 같아 하면서 실제 예시와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학생 때는 난 이렇게 공부했어 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그때그때 자기 플래너 쓰는 방법도 바꿔가면서 이제 공부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린 대로 공부 인증 그 다음에 과목별 공부 가이드 이게 제가 뭐 자랑이죠. 제가 수능을 4개 틀렸어요 전체에서. 그래서 국어뿐 아니라 수학도 잘했고요
영어도 잘했고요. 사회랑 과학도 잘했습니다. 물론 과학은 이제 수능 때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 과목별 공부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인강도 엄청 많이 들었고 자기주도도 엄청 많이 해서 이렇게 했더니 효과가 너무 좋더라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실질적으로 국어 공부 외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가 자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쨌거나 저는 아이들이 학원을 오게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그냥에 생각보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그냥 그 선생님이 좋아서 간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선생님이 잘생겼다, 뭐 예쁘다, 선생님이 밝다, 뭐 등등등의 이유로 그냥 그 선생님이 좋으면 아이들이 그 과목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 제 재원생 어머님들께 이제 시험 끝나고 오늘까지 해서 제가 상담 전화 다 드렸는데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가 국어 싫어했는데 선생님이 좋아서 국어 공부 열심히 하더라.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이 좋아하는 강사, 학생을 좋아하는 강사라는 명분 아래에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그냥 제가 좋아서 학원을 오면 어쨌든 제가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줄 거니까, 수업을 할 거니까 학원을 오기 위해서 일단 아이들과 충분한 라포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치지 않게 이끌어가는 것을 정말 잘하고 그 부분을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 설명회 다녀보시면 관리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사실 그 관리가 별게 없어요. 뭐 클리닉을 해준다, 추가 문제집 풀어준다, 성적표 보내준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실질적 그 관리의 의미는 우리 아이가 공부하기 싫을 때 책상에 다시 앉게 만들 수 있는 힘, 그게 관리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그 가장 큰 동기가 제가 될 수 있게 또 그 부분까지 신경 써서 우리 아이들도 진심으로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실제로 제가 우리 아이들 이제 어제까지 해서 직보 다 끝나고 뭐 각 직보 때마다 찍었던 사진이고요. 제가 종강할 때마다 이렇게 편지를 써줘요. 근데 이게 은근히 남자애들이 부끄러워하면서도 편지 받으면 더 좋아해요. 여자애들은 이런 거 막 찍어서 스토리에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남자애들은 처음에 이렇게 웃다가 받고 나면 이렇게 하면서 되게 흐뭇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 편지를 쓰려면 제가 그 아이의 개별 특성을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애들이 궁금해가지고 이거를 친구들 것까지 비교를 해봤나 봐요. 선생님이 똑같은 말을 썼나. 근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또 이거는 이제 실제 우리 학생이 스토리에 인스타에 올렸던 거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가지고 온 거고요. 마지막은 이제 조금 부끄럽지만 저희 이화여고 재원생이 저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은 파워이다. 그래서 너네가 텐션이 떨어질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걸 이렇게 말풍선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라고, 너무 좀 비교되게 귀엽긴 한데 이렇게 또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상관없이 진심으로 아이들 대하다 보니까 항상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 잘 닿아서 또 그게 공부의 동기가 되고 그게 또 성적으로까지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일요일 다음 주입니다. 10시 수업, 2시 수업 이렇게 총 2개의 수업이 진행되어 있고 또 클리닉은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손필기 클리닉 플러스 필요한 경우 대면 클리닉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뭐 시간 상관없이 줌이나 뭐 카톡 질의응답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러한 것에 있어서 어머님들도 또 아이들에게 쉽게 또 쌤한테 카톡해서 질문해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하기가 쉬워서 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딱 보면 별로 진입장벽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냥 왠지 달려가서 쌤 하면 왔어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카톡도 그냥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해도 이렇게 제가 대답을 잘 해주니까 또 아이들이 사소한 것도 잘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설명이고요. 학생들이 오롯이 정답으로 향하는 그날까지 저는 오직 그 성과 낼 수 있는 공부 우리 아이들과 방학 때 의미 있게 또 재미있게 잘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